자, 국회 라이브 원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연자께서 잠시 조금 늦게 오셔서 조금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저녁에 이른바 쇄신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자진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의원을 향한 성토가 쏟아졌고 약 6시간의 긴 논의 끝에 가상화폐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의총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전했지만 당 지도부를 향한 질타는 물론 책임론까지 나왔습니다. 정치 한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민주당 상황을 비롯한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급히 오시느라고 예. 달려오셨습니까? 뭐 혼자 진행하니까 더 잘하시네요. 무슨 말이세요? 원고 없이 그냥 뭐. 아닙니다. 자, 지금 김남국 의원 말씀부터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상화폐 논란에 이제 휩싸여 있는데 어제 탈당계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자신은 당을 잠시 떠나 있겠다. 또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꼬리자리기다. 뭐 또 탈당이 무슨 만능 치트키냐. 상황 반전을 위한 무슨 만능 열쇠냐. 뭐 이런 지적이 제기됐는데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국민의힘은 입이 10개라도 민주당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꼬리 자르기에 원조고 오죽하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래도 민주당은 문제가 나면은 자진 탈당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됐든 김남국 의원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탈당을 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탈당하지 말고 조금 더 진상규명을 하고 당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국회의원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탈당한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한 것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검찰에 조사를 받겠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이 자기도 살고 당도 살리기 위해서 탈당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민주당 내에서 불만을 갖는 것은 또 일리도 있어요. 국민도 왜 그러냐 하는 일리도 있지만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가상화폐는 미국에서는 합법이고 중국은 불법이고 우리는 무법입니다.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입법을 빨리 하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 법적 절차를 그렇죠. 좀 갖추어야겠죠. 그리고 저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가상화폐를 했는가 하는 전수조사를 해서 개혁을 해나갈 때다. 혁신을 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진 탈당과 관련해서 당연히 사전 교감이나 이런 거는 없었겠죠. 저도 전화는 한 바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결정을 해서 본인 말씀대로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는 것은 당원들이나 동료 의원들에게 누가 된다라고 해서 자진 탈당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죠. 의원직 사퇴 얘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치 공세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검찰에서 조사를 할 거고 김남국 의원도 검찰 조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 나오면은 또 나오는 거죠. 어제 민주당이 쇄신 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4시부터 6시간 넘게 쇄신 의총이 있었는데 쇄신 의총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입이 열가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돈봉투 의혹 때도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을 했고 또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탈당했고 이번에 김남국 의원도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이 탈당이 결국 출구 전략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한테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참 사형 선고랑 비슷한 겁니다. 예. 자기 스스로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통감해서 송영길 전 대표도 스스로 예. 그리고 윤관석, 이상만 의원도 스스로 예. 이번에 김남국 의원도 스스로 탈당한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떻게 됐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비겁하게 탈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그러한 것이 정치인으로서 깨끗한 일이지. 예. 국민의힘처럼 모두 잘못하고 나서도 탈당도 하지 않고 적당히 꼬리자르기로 징계나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책임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탈당이 오히려 책임 정치고 그렇죠.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또 치명적인 그런 그렇죠. 상처를 입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면은 영원히 정치를 떠나야 되잖아요. 예. 물론 복권될 때까지죠. 그리고 또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공천도 할 수도 없고 당에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법적으로 완전히 혈혈단신 혼자 투쟁해 나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빨리 좀 진상이 좀 규명이 되고 당에서도 좀 지난 진상조사단이 이제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상조사 지금 활동하는 와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또 윤리 감찰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그 직전에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도 이 코인 거래를 한 부분이 보도가 된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윤리 감찰도 지시해서 그것도 이제 진행이 되는 와중에 탈당을 하면 결국 뭐 이게 그런 조사라든지 뭐 이런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실효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하겠다는 입장이죠. 김남국 의원을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국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지만은 제대로 가동되는 거 보았습니까? 이게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당내 진상조사위원회, 윤리감찰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자료 내라, 예. 어째라 하면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그 의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은 모든 국민과 언론은 당에 무수한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클레임을 해서 방송 못 나간 적이 있지만은 예.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할 때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검찰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내 조사가 있었지만은 제가 당 대표로서 하지 마라. 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 때는 예. 당내가 또 국회 윤리위원회가 할 수 있지만은 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하면은 거기에 협력해서 사법부의 유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보다 깨끗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당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조사는 뭐 할 수 있는 한 하고 징계하는 것이 이제 뭐 드러나면 징계하는 것이 글쎄요, 원칙이다 당 이런 입장을 입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예. 탈당을 했는데 네. 무슨 권리로 당이 조사를 합니까? 예. 저는 그것도 굉장히 그 국민한테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이에요. 자, 무소속 국회의원인데 당에서 뭘 조사할 테니까 나와라. 예. 자료 조치를 하라 하면은 낼까요?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깨끗하게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차라리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하는 것이 좋죠. 예. 그렇지만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해도 지금 우리 역대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이 있었냐 이거죠. 시간만 버는 거예요. 예. 오히려 나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가 하니까 예. 돈봉투 사건이나
코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 그렇죠. 예.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그 후임을 이제 선출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선관위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 태영호 최고위원이 뭐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해서 얼마 임기가 2년인데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누가 좀 거론되고 어떤 분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누가 되는 게 국민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영호 의원 녹음 테이프가 공개된 것은 예.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에게 마이크를 똑똑히 잡아라. 그래야 강남 갑에서 된다. 이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년 감옥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오히려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검찰 고발을 해가지고 진상이 밝혀져야 됩니다. 예. 그게 안 되면은 민주당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징계 3개월 그리고 후임자 뽑는 것은 국민이 관심이 있겠어요? 봐, 친윤이 대표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도 당직자도 다 친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게 무슨 흥미가 있어요. 예. 그러나 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호남에 대해서 많은 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용호 의원 같은 분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지만 다른 건 없습니다. 예. 아마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징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징계 태영호 최고위원은 결과는 3개월,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1년. 아니 중징계 김재원 결정이 내려졌죠. 최고위원의 예. 징계는 5.18이나 뭐 김구 뭐 여러 가지를 폄훼했기 때문에 예. 김구 선생은 태영호 의원 문제죠. 예. 했기 때문에 1년 징계, 자격정지 징계를 한 것은 당내 문제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은 태영호 의원의 그 말씀은 범죄라니까요.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개입한 그러한 범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진짜 개혁을 하고 국민 앞에 하려면은 검찰 고발해서 조사를 받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걸 안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이라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런 일은 못 하고 자 돈봉투, 예. 가상화폐 여기만 질질 끌려다니면 돼요. 저는 민주당이요 오히려 그러한 것은 자진탈당해서 개혁을 해 나가야지만은 첫째는 가상입법에 대한 입법을 해야 된다. 예.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후쿠시마 핵폐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생경제가 저는 지방에 많이 다니는데요. 진짜 파탄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민생개혁부터 좀 들고 나오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지. 예. 홍정 뭐 집권 여당에서 검찰에서 돈봉투 나오면은 돈봉투 따라다니고, 또 가상화폐 나오면 그리 따라다니고 이건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수요일에 취임 1주년을 맞았어요. 조용하게 이제 보냈고 지난주 금요일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의장단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같이 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죠. 원내대표라도 지금 당대표 야당 당대표를 이제 지난 1년 동안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제안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원내대표라도 좀 만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고 뭐 가서라도 직접 만나겠다고 해서 이제 화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만남이라도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는 만나지 않겠다. 예. 원내대표단을 만나겠다라고 해서 저는 만나야 된다. 근데 지난번 당대표부터 자, 만나는 게 오케이, 들어보세요. 순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들어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가로말을 타줘라. 예. 박광원 대표가 만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박광원 원내대표라도 만나라.
이렇게 했는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내가 그렇습니다. 당대표를 제껴두고 내가 만날 수 있느냐. 다시 대통령실에다 대고 대통령이 좀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입니다. 100번 들어봐도 그 순서가 맞아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화답을 대통령실에서 해서 원내대표들이 만나야 된다. 예. 대화를 시작하면은요. 거기에서 대통령의 말씀도 듣고 박광원 원내대표도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협치가 출발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더 강하게 요구를 해주고 예. 박광원 원내대표도 당에서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